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아이 성장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데, 원활하지 않을 때 부부는 끊임없이 다툽니다. 끊임없이 소송하고 이행명령 신청하고 또 변경 요청하고, 더군다나 이혼의 책임을 나한테 돌린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배우자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변호TV 신수 변호사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면접교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물론 친권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지만, 젊은 부부들의 소송에서 면접교섭,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목숨처럼 이제 사실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면접교섭권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2번 정도 정해진 날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만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요. 모든 일정을 면접교섭일에 맞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많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아이 성장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데, 원활하지 않을 때 부부는 끊임없이 다툽니다. 끊임없이 소송하고 이행명령 신청하고 또 변경 요청하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꼭 소송이 정말 끝까지 이어지는 게 면접교섭 관련해서입니다. 주의사항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전 남편 전처를 절대 아이 있는 데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그런 얘기들이 면접에서 끝나고 와서 무심결에 나옵니다. 엄마가 돈 많이 써서 이혼했다면서, 할머니가 우리 아빠 그렇게 괴롭혔다면서, 할머니 반찬 못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5살짜리, 6살짜리들이 면접교섭하고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혼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것까지 와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뭐 이혼했다고는 치지만 듣고 있는 배우자 마음 편할 리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혼의 책임을 나한테 돌린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서 변경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서면에 그렇게 했어요. 아이의 육아에 양육에 적당하지 않는 발언들을 해서 내가 지금 면접교섭을 더 시켜줄 수가 없다. 아예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거나요, 줄여주세요. 이런 청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육자가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배우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아이에게 고가의 물건들을 사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고 하면은 100만 원이 넘는 신형 핸드폰을 턱 사준다거나, 게임기를 사준다거나, 이런 헤드폰? 이런 세트를 수십만 원짜리 사서 보내고, 갑자기 명품 신발 이런 걸 사서 보내주면 아이가 그런 거를 사주는 엄마나 아빠 쪽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고, 집에 와서 아이가 아무래도 양육자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고가의 물건으로 아이를 현혹하게 되면 매일매일을 길러야 되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사주고 싶다라고 할 때 반드시 양육자에게 의논을 하시고요. 물론 마음은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양육자한테 비용을 줘서 적당한 시기에 양육자가 사주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이가 어릴수록 정말 잘 지키셔야 되는 게, 정해진 시간에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정해진 시간에 돌려보내지 않고 그다음 며칠이라도 데리고 있다라고 하면 탈취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비양육자에게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유아납치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양육자 입장에서 아이를 데려가서 제때 데려오지 않는다, 탈취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면접교섭권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면접교섭 시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싶어하는 측은 양육자고요. 면접교섭권을 더 늘리고자 하는 쪽은 비양육자죠. 그런데 이 면접교섭권을 차단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일단은 아이가 비양육자인 아빠나 엄마를 보고 오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일주일 감기 몸살을 앓고 아이가 짜증을 부리고 우울해한다는 거예요. 일단 흔히 얘기하는 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못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청구를 하는데, 그 청구 잘못하시면 오히려 면접교섭 횟수를 더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께서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아이를 그럼 더 보여줘라. 그러면 비양육자와 이 거리가 가까워질 것이고 그런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횟수에 대해서 조절하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 자주 보고 싶어 합니다. 양쪽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일단 한국에서 협의 이혼하거나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아서 한국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간이한 방법으로 외국에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외국에서 만약에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면 간이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이혼 신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도 양측 다 혼인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위자료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위자료가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고요. 1억 원은 아주 드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와 관련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판결문에 위자료라고 명시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조정할 때는 금액만 적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판결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청구할 때 위자료를 금 1억 원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매달 얼마씩 지급해라 라고 해서 금전 항목이 세분해서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했다라고 하면 위자료로 금 얼마를 지급해라 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